올해 4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을 하여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5G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열광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네트워크 기술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은 1984년 흔히 말하는 벽돌폰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문자는 꿈도 못 꾸고 비싼 가격에 음성통화로도 혁신을 외치는 시기였죠. 그 뒤로 크기가 줄어들고 반으로 접히는 폴더폰과 함께 2G가 문자와 함께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본격적으로 영상통화와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3G 시대를 지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화되는 4G 통신 기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등장한 5G 기술. 이 5G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5G 통신 기술의 사전적인 정의로는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며 4세대 4G에 비해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이 100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4세대인 LTE로도 웬만한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5G는 이 빨라진 속도를 기반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VR, 증강현실, 자율주행 차량,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들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한 영웅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아시아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길남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60년대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고급 과학 인재를 유치하게 됩니다. 정길남 박사님도 이때 고국의 발전을 위해 국립한국전자기술연구소 KIET에서 네트워크 연구그룹을 결성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컴퓨터 기술은 외국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수준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길남 박사님은 컴퓨터 국산화라는 임무를 맡으셨지만 미국 UCLA에서 초기형 인터넷 프로젝트를 목격하셨던 기억을 떠올려 네트워크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국방부의 주도하에 주요 4개 대학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ARPANET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라 이 연결에 필요한 핵심 기술 및 장비를 공산국가에 인접한 한국에는 공개하지 않아 네트워크 연구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길남 박사님의 연구팀은 이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여 1981년에 미국, 유럽의 네트워크 접속 성공이라는 혁신을 선보였고, 이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TCP/IP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후 카이스트 교수로 이직하신 정길남 교수님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 송재경 엑셀게임즈 대표 등 한국 IT 업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영웅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2년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구글의 빈트서프 부사장 등과 함께 정길남 박사님이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4G는 물론 전세계 최초로 5G 개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과시했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 속도에 전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본의 5G 기술은 전혀 없다시피 해 한국의 기술력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혹시나 한국의 기술력 지원이 철회될까 일본 올림픽 관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넷플릭스,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를 서비스 중인 LG U+의 하현희 부회장은 지난 4월 5G 서비스가 시작된 뒤 약 4개월간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5G 전용 콘텐츠 이용량이 과거 대비 3배가량 늘었다고 하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며, 미국 기업들도 5G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시장의 변화 등을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5G 통신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5G 테스트 베드로서의 한국 시장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의 5G 모바일 시범 서비스를 8월 LG U+를 통해 국내에 처음 선보인 게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 부회장은 지포스 나우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폭발적인 반응에 엔비디아 경영진은 크게 고무됐다 하며 이번 면담을 통해 클라우드 게임뿐만 아니라 5G,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선진 기술이 개발되고 먼저 상용화되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